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난기류를 만나서 휘청휘청 되고 있습니다. 전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이벤트 그리고 이번 주 주식시장 나아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바로 미국의 지방은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최근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입니다. 유동성을 주입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주 중반에 좀 잠시 반등은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주가 회복이 여전히 좀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개선은 불투명한 상태다. 유동성을 보강을 해준 거지 대출 활동이라든지 나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손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우려의 시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은행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기준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GDP 전망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이미 은행을 대출을 좀 축소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은 투자를 그리고 고용은 감축이 되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전망치를 조금 다소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요. 경제 지표에서도 드러난 경기 침체 우려,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년 대비인데요. 이렇게 0을 뚫고 내려간 구간을 차트를 보시면 여지없이 경기 침체의 구간에 있었다. 바로 전에는 코로나, 그전에는 금융위기, 그리고 20년 전에는 IT 버블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과 소비 둔화가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빠른 시일 내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오는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면 경기 침체 지금 당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볼까요? 연준에서 그토록 잡고 싶어 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이 파란 선이 단기 전망입니다. 즉 1년 이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2월에 4.1%에서 3.8%까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5년물, 특히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주시하고 있는 중기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2.8%로 둔화되면서 당장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은 아니면 연준의 고민은 좀 사라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만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부분의 혼란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좀 몇 달 동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23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3일 새벽에 발표될 FOMC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확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볼까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차트가 25bp를 올린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한 달 전,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시점인데요. 한 달 전에 비해서 최근에 25bp에 대한 확률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62%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은 좀 단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만 가장 왼쪽에 볼까요? 동결의 가능성도 4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에 금리는 올리겠지만 다음에 4월 달은 없습니다. 5월에 금리 인상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올리면 5%까지 기준금리는 미국은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빅스텝의 가능성은 이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5bp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맞지만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게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월가의 생각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패드 와치 시장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3월 동결 가능성은 4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동결은 아니고 25bp 정도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내내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 글로벌 시장을 괴롭혔던 게 바로 이 미국의 2년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금리, 비용을 좀 강하게 인식을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주가한테는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다 그러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4%를 깨고 3.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는 이제 고점을 보였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 이 차트를 국채 수익률이지만 달러화의 차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달러화의 차트가 이제는 하락세 내지는 다시 상승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밤에 또 연준이 주요 중앙은행 5개 은행과 달러 수합 체결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시중의 달러 유동성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래도 위험이, 즉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면 달러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 안정적이라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이 1년의 이벤트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요, 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상대 지수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요. 상대 지수입니다. 상대 지수는 뭐냐면 미국의 S&P 대비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즉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도주라는 입장입니다.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시장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건데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상대 지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가는 와중에 한국의 반도체 지수도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만 좀 부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뭐 AI라든지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강했던 반면에 아직은 메모리 쪽은 훈풍이 전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과거에 반도체 지수가 먼저 오르고 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대 지수도 바닥을 그렸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보신다면 우리나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버텨주는 시장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부분에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안정성은 떨어지고 성장이 희소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반도체가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중간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고요. FOMC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 시장은 위기의 밸류 매력으로 강하고 더불어서 반도체가 잘 버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